남해화학은 9시 21분에 강세 토픽이 떴는데 아직 상승 등락률이 10.8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면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실시간 영상에서 살펴본 자리는 이 자리인데 장이 끝나고서 살펴보면 역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흘러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조금 더 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한번 피해갈 수 있고요. 물론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최종적인 주가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8분인데 아직 한 종목도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증명하듯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17%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스펙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KG 스틸로는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굉장히 가볍죠. 124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상위권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매할 종목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운 스펙주들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짧게 단타를 치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잘 안 보는데요. 역시 종목이 없는 날에는 시장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종목도 없는데 갑자기 스펙주가 튀어 오르는 걸 보면 코스닥 차트를 열어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오늘 시장이 별로구나. 오늘 코스닥 차트가 개파락해서 시작한 것도 장 끝나고 알았네요. 제가 장이 안 좋다고 판단이 들었던 시점은 9시 38분인데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한 이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이렇게 쭉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괜찮아지다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줄곧 하락했죠. 그냥 하루 종일 하락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하락 등락폭을 보면은 마이너스 1.38%로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하락하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시장 지수를 보면서 매매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반등하나 보다 싶어서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장 지수를 보기보다는 내가 매매할 종목이 많으면 좋은 시장,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안 좋은 시장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쯤 판단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시장 지수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종목, 개별 종목, 매매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면 HLB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HLB도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85%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다 싶으면 HLB는 어김없이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방어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 번이라도 슈팅이 나와서 상승해줘서 조금 떨어져도 마이너스 1%대로 끝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승조차 없었으면은 조금 더 하락했겠죠. HLB는 재작년 2020년 3월달쯤에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추가 하락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기업들은 V자로 이렇게 됐는데 HLB는 완전 V자는 아니고 살짝 방어가 된 느낌이죠. 뉴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 당시에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5개씩 나온 적들이 꽤 되죠. 그리고 이 당시는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터졌고 유상증자도 있었고, 이때에 비하면 최근 뉴스 기사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죠. 15개가 넘었던 게 2020년 초인데 지금은 어쩌다가 정말 한 번 뉴스 기사가 15개 이상 나오죠. 과거보다 현재 뉴스 기사의 양이 대폭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늘었긴 했는데 오늘은 한 8개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장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기사가 주가 방어에 조금 도움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뉴스 기사들이 나왔을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HLB의 리보세라닙이 간암에서 완전 간해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런 류의 뉴스 기사는 과거에도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완전 간해는 완전 간해니까.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2022년
AACR에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됐다. 임상 결과 8명의 환자에게서 완전 간해가 관찰됐고 5월날은 30%,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고요. DCR은 82.4%,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리고 MPFS는 6.93개월, MOS는 11.36개월. 이것은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인데 사실 중국의 임상시험은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2020년 12월에 이미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암 1차 등으로 적응증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닙이 시판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뉴스 기사는 의미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중국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글로벌하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엿볼 수 있는 힌트는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하게 FDA와 NDA를 진행하는 HAB 입장에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증거들이 쌓일수록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HAB는 리보세라닙으로 1년 내에 2건의 적응증에 대한 NDA를 신청할 계획인데 글로벌 항암제로 2-3개의 적응증에 대해 NDA 신청 단계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HAB가 유일하다. HAB의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뮤노믹에 대한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역시 AACR에서 발표된 건데 ITI 3000의 연구 논문도 발표됐는데 역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폴리오마 바이러스 감염이 메르켈 세포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해당 적응증에 대한 비임상 결과, 그러니까 동물 실험 전임상 결과 2건이 발표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폴리오마가 언급된 이유는 폴리오마 바이러스에 안티젠을 결합해서 만든 치료제 백신이 바로 ITI 300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오마가 원인이니까 폴리오마를 잘 방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치료제 백신을 만드는데 이뮤노믹의 핵심 기술 램프1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램프1이 적용된 항원은 수지상세포 같은 APC, 항원 제시세포를 통해 면역세포, CD4 T셀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헬퍼 T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에 항원이 있는데 이뮤노믹의 기술 램프1을 통해서 조금 더 잘 APC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APC는 헬퍼 T셀에게 전달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항원을 조금 더 잘 전달해서 치료제 백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킬러 T셀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죠. 이런 작용 기전이 백신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기술들은 다르죠. 이뮤노믹은 램프1 기술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잘 전달하겠다는 것이고요. 코로나19 백신, 특히 mRNA 백신은 LNP,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LNP를 사용한 이유는 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되니까 그 분해되는 걸 늦추기 위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는 그 mRNA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다 분해돼서 없어지면 백신의 효과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HAB는 2가지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간암 완전 간해, 둘은 ITI 3000의 비임상 결과 발표. 크게 이렇게 2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HAB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AACR에서 리보세라닙의 간암 완전 간해 뉴스 기사가 나왔고, 두 번째 AACR에서 이뮤노믹의 비임상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